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지난 2주에 거쳐서 저희가 오은영 선생님과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들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가 제안해 줄 수 있는 엄마표 학교 생활 처방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새학기라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는 잘 지냈는지, 아이들하고는 또 잘 지냈는지 많이들 걱정이 되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묘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모의 영원한 멘토 오은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지용이가 1학년이 됐잖아요. 맞아요. 학부형 되셨죠? 이제 뭐 한 3주, 뭐 한 달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얘가 1학년인지 제가 1학년인지 얘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제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을 학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학교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예전에는요. 저희 때만 해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요. 네. 정말 손수건 이렇게 달고 달고 다녔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딱 손수건,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손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던 그 길,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학교 그러면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일단 다른 곳에서 배우기가 어렵죠. 네. 옛날엔 참 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즘은 밥도 주지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도 줘요. 그럼 네. 요즘 이제 방과 후 교실 또는 돌봄 교실 서비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는 엄마들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다 뭐 외동이든가 아이들 적게 낳기도 하고 이제 핵가족이니까 네. 사실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저희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학교를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파도 업혀갔던 것 같아요. 이상 학교라는 곳은 빠지면 안 되는 그렇죠. 곳이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뒀던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의미가 여전히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퇴색된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라는 곳이 이처럼 아이들이 배우고 어울리고 사회성을 배우는 곳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죽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슬픈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학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큰 도전이고 숙제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요즘은 아이들로서는 하나의 그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불현듯 딱 떠오르는 것이, 그래요, 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 전화를 이제 받고 엄마가 이제 막 득달같이 쫓아가서 무슨 일인지 이렇게 알아봤던 어떤 뭐 한 장면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아이가 그냥 학교에서 별 연락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도 별로 일으키는 것 같지 않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근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요. 네. 왜 예전에 왜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무슨 맛은 뭐 며느리도 모른다. 뭐 네네. 그런 것처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정말 모르는 것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면 잘 지내는 거다라고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오해군요. 그거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셔틀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승현 씨가 하나씩 좀 네. 떼어줘 보세요. 부모가 모르는 학교 생활의 함정. 첫 네. 번째는요. 자, 성적이 좋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예. 대부분 뭐 성적이 좋으면 학교 생활, 태도, 네. 선생님과의 관계 다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네. 1등 하는 애를 반장시켰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러던 시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아이, 그러면 물론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열심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지루하고 노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는 과정인데 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견뎌내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죠. 그런 아이가 일종의 장점은 있지만 이 아이가 그 이외의 다른 영역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요즘은 심지어는 IQ도 다중지능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보거든요. 2012년부터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 표준화된 검사가 4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네.
네. 이거는 그 전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해력이라든가 인지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 안에 다양한 측면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예전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충격을 받고 가시던데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의 인지 기능 발달, 이해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네. 되는데 단지 IQ 점수가 높은 거 내지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것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이외의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오해다. 네. 네. 특히 뭐 리더십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관계 형성 능력이라든가 또 문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성적하고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함정은요. 네. 네, 친구가 많으면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네.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근데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친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냥 친구들한테 절대 싫은 소리 안